안녕하십니까. 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교수 마약 중독자 구제 방송 18회차입니다. 약 10분간에 걸쳐서 본드에 중독된 버팔로 군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마약 퇴치의 를 위함입니다. 제14일차 2013년 6월 17일 월요일. 내가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 온 지 벌써 13일이 됐다. 난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대견스러웠다. 여지껏 단 한 번도 어딜 가든 내 의지로는 그다지 오래 붙어 있지를 못했다. 항상 그 심각 때문에 안절부절 잠시를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 오고 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솔직히 예전 생활 같으면 가평중앙교육원을 떠났을 텐데 지금은 생각조차 본드 생각조차 하기가 싫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달라지고 있다는 걸 내 스스로 느끼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난 금세 내 나쁜 습관을 모조리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내가 가평중앙교육원에 온 이유다. 집에 있을 때보다 이곳의 하루하루가 너무 뜻깊다. 그만큼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오로지 나를 감쌌던 그늘을 벗어 던져야 한다. 마음뿐이다. 지금 난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의 나를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살아갈 계획을. 난 그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진다. 제15일차 2013년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교수님이 주신 책을 읽으면서 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된 모습을 그리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을 세워야겠다. 아마 그런 교수님도 내게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전경수 교수님은 나를 무척이나 생각하신다. 교수님은 늘 내게 분명 지금보다 훨씬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신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 가평중앙교육을 온 것이 100번, 1000번 옳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제16일차 전경수 교수님께 만날 시간을 물어봤더니 오후에 지방에 가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면 좋겠다. 난 어서 가평중앙교육원으로 가고 싶다. 이젠 집에서 생각 없이 지내는 것보다 교육원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더 뜻깊어서, 아니 의미가 있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자꾸만 가평중앙교육원이 생각난다. 17일차 2013년 3월 6월 20일 목요일. 오늘은 성북 중앙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아주 양호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지 않고 전같은 생활을 하면 다시 검진 나빠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드렸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논현동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었다. 더운 날씨 탓인지 밥맛이 너무 좋았다.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교수님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셨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내일 오후 시간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다. 제18일차 나는 집에서 교수님이 주신 가문사 나의 프로풋볼 중독 극복 수기를 읽었다. 일종의 자기 교육이었다. 오늘 전경수 교수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가평중앙교육원에 왔다. 교수님은 내가 본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집에서 또 내가 본드를 했는지 묻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신다. 상천역에 내리자마자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공기는 답답한 가슴을 뿡 뚫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교육 일정표에 따라 밤 11시까지 교육 교재를 읽고 또 읽고 정경수 교수님과 지침에 들어갔다. 교수님은 심자전기를 올려 황토 수면방에 스팀을 넣어 인체 독을 제거하는 카탈라제, 디메놀, 옥시테아제, 사카라제, 프로테아제 성분이 있는 황토 냄새가 나의 코와 피부로 와닿게 하여 뇌 기능에 장애를 주는 본드 중독증을 완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다. 나는 집에 있을 때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제 차츰차츰 낮과 밤이 구분되는 것 같다. 제19일자.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19일째는 나의 습관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오전 8시에 기상해보니 수면실에서 온통 분비물, 황토 냄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숲속에서 나오는 어미운 피도 짙어 산소 냄새를 많이 마실 수 있었다. 머리가 개운했다.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잔디밭에 풀을 뽑았다. 교수님은 햇볕, 바람, 풀 한 폭이 도란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귀중한 가평중앙교육원 교육교재라고 하셨다. 26일차. 오늘도 전혀 본드 생각은 없었다. 이제 직장을 얻거나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27일차. 나는 가평중앙교육원 강은주 교수님과 함께 마약범죄학 제3권 환각성 물질 범죄론을 공부했다. 정경수 말씀이다. 교수님 말씀입니다. 본드 생각은 없어졌기 때문에 마약범죄학을 배우는 게 목적이다. 잠자는 시간은 정상인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아직도 깨우지 않으면 오전 내내 자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가평중앙교육원 일과표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습관이 달라질 것이다. 교수님은 보호자와 면담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노가다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아 만날 수가 없다. 보호자를 만날 이유는 여러 가지 동의를 받을 것도 있고 보호자가 알아야 할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 사모님께 감사드린다. 그저께 교수님이 서울에서 가져온 것을 꺼내보았다. 교육원에 밑반찬을 가져온 것이다. 교수님 집에서 사모님이 보낸 김치다. 사모님이 주신 김치는 정말 맛이 좋았다. 34일차. 오늘은 내가 집에서 일주일간 자가 학습을 끝내고 가평중앙교육원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집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청평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많이 내렸다. 청평에서 차를 몰고 강은주 정경수 교수님이 함께 나오셨다. 교수님도 서울 일을 어제 끝내고 어제 오셨다고 하셨다. 어제 오실 줄 알았다면 나도 어제 올 걸 그랬다. 저녁 시간에 일주일 동안 집에서 온도 허비 않고 잘 지냈다고 하시면서 고기를 사주셨다. 그리고 교육원에 온 뒤 어쨌든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온도 중독도에서 벗어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본드 중독으로 인해 정신장애 상급 판정이 받아 놓았기 때문에 주소를 가평교육원으로 옮기면은 청평면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상담해보자 보고 싶었다. 가평중앙교육원은 치료시설이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다.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입교 또는 수료사항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교육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참여는 당연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나는 가족이 없다. 있긴 하지만 아버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일가표에 의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데 아버지는 노동판에 일을 하다 보니 이해하지 못하고 재입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부모가 동의를 해야 재입교 여부가 결정되는데 가평중앙교육원은 정부 또는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정격수 교수님 자력으로는 나와 같은 처지의 노인자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다는 사연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약에 중독된 자식 때문에 고민하다가 알코올에 중독된 분의 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